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예, TV 똥똥이 이번에는 협상이라는 주제로, 협상이라는 주제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토론, 토의, 협상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드즈 제 교육 관련 회사가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협상. 제가 앞서 그 TV 똥똥이 지난 회 TV 똥똥이를 보신 분들은 이제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실 텐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전문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토의와의 차이점이, 토의가 어려운 이유, 토의도 어려운데 토의도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이러질 않고 저희 상대방이 접근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협상의 형태로 접근하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그런 어떤 고집이 강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틀 속에 갇혀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생각의 고집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듣지를 않았을 때 토의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의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는 그 분야가 한정이 돼 있어요. 예, 한정이. 뭐 직장이면은 프로젝트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이라고 보면, 이런 경우에만 이제 가능하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생각에 고집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내가 접근하려고 해도 안 먹혀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고력을 기르는 공부 방법을 개발해서 그걸로 실제로 학생들이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제가 저랑 좀 함께 알고 지냈던 그 친구, 같은 또래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건 불가능해. 넌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능해. 이거는 내가 해 놓은 거고 들어볼래?" 그랬더니 별로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넌 못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길래 "아니 난 가능해. 너랑은 생각이 달라." 그랬더니 얘기가 가면서 뭐 "shut up."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고집이죠. "내 생각은 너는 아니야."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저도 소리 질렀어요. 네. 근데 제가 이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생각을 들을 이야기가 없으면 저도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대화를 끊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소리 질렀어요. 그러고 나서 인제 말 그대로 거기서 인제 그 관계가 인제 거의 그 이후로는 뭐 만난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상대방이 고집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예. 그러면 토의라고 하는 건 벌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그 감정으로 딱 들어가면, 이런 형태로 딱 들어갔을 때는 일들이 딱 벌어지면은 상대방이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질 않으면은 결국은 모든 것들은 끝나요. 그죠? 예. 자, 바로 인제 여기에서 오는 게 바로 협상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그 협상으로 들어갈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협상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을 냈어요. 왜? 협상을 할 이유가 없는 그 상황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거예요. 협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협상은 한 사람이 자신의 그런 어떤 생각이 뚜렷해요. 고집이 아주 확고하게 딱 들어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협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몇 시간에 걸쳐서 오래 끌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그것을 의견을 이렇게 쭉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1대1 상황이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일이 벌어진 현상이 뭐였냐면 술자리였어요. 술자리다 보니까 사람이 단둘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협상으로 갈 여력이 없어요. 왜? 협상은 1대1 이라야 돼요.
1대1. 자, 내가 전적으로 이 사람의 왜냐면 이 사람의 생각을 파고 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그 두뇌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생각을 객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협상의 가장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영화에도 있었어요. 영화 중에 협상에 대한 영화였는데 니고시에이터, 영어로 니고시에이터니까 협상을 전문으로 하는 협상 전문가죠. 그 영화가 예전에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은 요거를 이제 뭐였냐면은 범죄자예요.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범죄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니고시에이터 협상가가 협상하는 사람이 협상 예, 전문가가 투입이 돼요. 그래서 협상 전문가가 투입돼서 이 사람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영화를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시면은 이 사람이 협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껴드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왜 너희들이 껴드냐 막 이러면서 이런 장면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협상이 진행이 될 때는 협상을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1대1로 해가지고 이 협상을 이끌고 가야만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인질극을 벌리는 사람은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야 되겠다, 나는 이루어야 되겠다를 뚜렷하게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이게 사업에서도 똑같아요. 사업에서 내가 그 협상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펜을 개발을 했는데 이 펜에서 내가 적어도 100원은 남겨 먹어야 되겠다. 그죠? 예, 100원은 남겨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딱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생각은 확고해요. 그러면은 이 협상하는 비즈니스상에서도 접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확고한 것을 뚫고 들어가서 이 100원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생각에 대한 객관화를 시킨 다음에 객관화만 되면 그다음부터 협상은 쉬워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협상 자리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포커 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포커 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철두철미하게 방어벽을 쳐요. 그런데 협상 전문가들은 이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객관화시켜가지고 끌어내서 해놓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드는 게 협상가란 말이에요. 협상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상하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질극을 벌린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봤을 때, 그래서 이 일이 어떤 결과를 점차적으로 야기할지를 자기 눈으로 뚜렷하게 볼 때, 그때 자기 스스로 칼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가 예수는 예수가 사람들로부터 돌을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사람들로부터 돌을 내려놓게 한 것. 예. 이거는 협상 전문가의 수준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간 지혜의 수준으로 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협상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하지만 협상에다가 제가 집어넣는 이유는 협상 전문가를 넘어선 그런 어떤 협상의 그런 어떤 정점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이것도 가능한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줬을 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해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귀 딱 막고 들을 생각이 없고 그래서 아 됐어 그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는 지금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네 의견은 어떤가? 라고 공식적으로 물어왔을 때 그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의 얘기 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초청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그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의 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이고, 여기는 그것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이것도 협상의 한 종류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는 해요. 자, 어쨌든 협상 전문가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렇게 그 가진 그 고정된 사고가 있는 사람들의 그 사고를 객관화시켜서 노출을 시킨 다음에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100원, 내 마지노선은 100원이었는데 그래 저 사람 얘기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70원까지 내려가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상이 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협상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대인관계나 이런 속에서 내가 갈등이나 이런 것 없이 원만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내 생각을 서술하고, 내 생각,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내 생각을 서술하고 그걸 바탕으로 질문하는 현상, 예, 질문하는 과정. 그러니까 뭐죠? 토의죠. 예, 토의하는 접근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첫 번째고, 그 훈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익혀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협상하는 방법. 예, 협상하는 방법. 상대방의 그 생각을 시키는 질문들. 예, 이런 질문들.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것.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녀 그와 부모의 그 갈등으로 들어가서 자녀는 막 그 저기 뭐야 그 게임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럼 고집이 굉장히 강하게 된 거죠.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은 부모가 접근을 할 때 이제 토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안 먹혀요. 왜? 아이는 이미 게임을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때 들어가야 되는 게 협상의 기술이에요. 예, 협상의 기술. 그래서 아이의 생각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기술. 그런데 이 기술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방법은 사실상 제가 이야기하는 공부 방법 있죠. 예, 그 창조적 사고력의 그 어느 부분이냐면은 2단계 교육까지, 그렇죠. 예. 2단계 교육까지 들어가서 그것까지 원만하게 할 수 있어야, 예, 있어야 그나마 조금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단계까지 가야 그 다음에 이 접근법을 익힐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3단계가 두뇌의 시뮬레이션을 저는 이제 들어가거든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아이의 생각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내가 접근할 때 아이가 어떻게 될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걸 바탕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려면 제가 이야기하는 창조적 사고력을 쌓는 교육에 그게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익혀놔야 그래야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요거는 거기서 여기서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상 저 체계적인 훈련이 없으면 하기가 힘들고요. 예. 어쨌든 자 2단계까지만 해도 뭐 사실상 어느 정도 가능은 해지거든요. 예.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차원이 좀 많이 다른 내용이라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토론, 그리고 토의, 그리고 이 협상, 요 세 가지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고 어떤 삶에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저는 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